저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사는 강난주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커다랗게 줬어요. 저 석바위 쪽에. 그때 시청에서 과장 하셨던 분이 거기 관장님으로 오셨는데, 인천에서 그 유명하신, 그 당시 유명하신 한상옥 씨라는 시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천에 대한 시를 쓰신 게 있어요. 그거를 작품을 해서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출입구부터 강당까지 가는 그 로비에 벽을 전부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쓰고 거기다 시를 쭉 썼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한문 선생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공부하고 소통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람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희강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님한테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유희강 선생님이 우리 시의 직원이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마 그래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 학생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나보다 더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박세림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댁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댁에 처음 제가 갔을 때 박세림 선생님이 뱃도르에 서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 서 있거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놋대야 큰 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갖고 뱃도르에다 얹어 놓으셨어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선생님이 양말을 벗으시더니 거기다 발을 넣고 내 발을 닦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쭈빗쭈빗하고 잘 못하니까 정성스럽게 잘 하는 걸 봐야 네 마음씨를 내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석 달 열흘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너무 애처로웠는지 석 달만 하시고 끝내주시고 그 다음부터 글씨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는 사람만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서 일종의 서당이 돼가지고 그때는 서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북구시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저 스승님이면서 가족의 어른이시면서 스스럼 없이 살았는데 한 20여 년 살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쓰시던 학원을 제가 인수해서 한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뭐 한국화나 뭐 북구시나 다 같이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글씨를 쓴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글씨 쓴 거는 감출까 그랬는데 그 손으로 그리고 그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와 새가 그 속에 다 살아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차츰차츰 그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그게 그림이에요. 그림을 문자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뼈다구에 글자 새긴 갑골문 같은 것들을 맨날 그림이라고 그렸어요. 한국대사관 일본문화원에서 초대받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는데 갑골문만 한 100여 점 가지고 가서 전시했어요.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냥 크기가 2호, 3호? 한 3호 정도예요. 이렇게 책깔 6사 사이즈 정도.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 선물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또 제 팬이 된 거예요. 그거를 2001년에 갔는데 2000년대에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2000 한 2, 3년까지 한 3, 4년 동안 그것만 하는데 이제 지루해가지고 다른 거로 또 바꾸고 그랬는데 제 그림은 오브제를 많이 써요. 그림에는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일본말로 가생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저 벽에다가 지금들은 별로 안 사용하는데 흰색 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칠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프레스코에서 쓰는 저 조개가루예요. 그래서 그 조개가루를 저기 구에다가 거기다 악교를 넣고 이겨가지고 그걸로 글씨를 쓰는 거야. 뚝뚝 떨어뜨리면서 글씨를 쓰면 이게 입체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저게 서각이에요. 저게 서의 일종이거든요. 저거를 음각을 했는데 저거를 양각을 한다 그러면 저거는 글자가 속으로 들어간 거고 양각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캔버스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화선지로 전부 했어요. 화선지로 하면은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번 캔버스에다 해봤는데 캔버스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악교하고 그 가스인 가루로 해서 그림이 되게 입체로 보여요. 그리고 또 물감은 석채를 써요. 석채라면 이제 돌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래에 한 3, 4년 전에는 모래에도 칼라로 해서 모래가루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로다 그림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래가루 통을 어쩌는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하고 붓글씨는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여러 선생님 대가분들이 저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기른다고 글씨 안 쓴다고 그래 놓고는 집에 와서 여기 있는 이 책이 250권이에요. 이 책을 일본서 구에다가 이걸 썼는데 이거가 나온 게 일본 거를 구한 이유가 193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중국의 비림에 가서 그거를 전부 탁본을 해갖고 책을 만드는 게 63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67년인가 68년에 이걸 구입을 해서 이거 250,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1년에 3권씩 해서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직 반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세계 권위자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태 반도 못했으니까 공부가 아직도 멀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예는 소독파시를 많이 썼어요. 적벽부 유명한 그 염노교를 배경으로 해서 소동파가 시를 쓴 거를 좋아해서 그게 사실은 아주 낙천적인 시예요. 그래서 그 시를 몇 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복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이고, 아까 그 소동파도 진나라 때 사람인데, 진도복 시가 그 사람은 태어나면 자꾸 이렇게 이별을 하고 서로 또 만나면 또 헤어지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또 헤어지고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쓴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해요. 제 작품에 보면 쭉 줄 맞춰서 골고루 쫙 쓰고요. 또 그런 거를 중간에 사람이 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작은 사람은 작아서 아름답고 큰 사람은 커서 멋있고 그런 것처럼 글씨도 획수가 많으면 크게 쓰면 멋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 아주 크게 쓰는 게 멋있는 글자가 있고 또 조그맣게 써야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섞어서 쓰면 돼요. 이렇게 한자 같은 건 그게 참 멋있어요. 근데 한글은 가지런히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직까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글을 행복한 사람 예를 들어서 행자를 커다랗게 쓰고 복자를 복 많이 들어오라고 더 크게 복자 쓰고 거기다 한자는 조그맣게 쓰고 전 그런 글씨는 아직 좀 너무 초연대가 돼서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들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소양이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지향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선 이제 선생님들한테 대한 그 직접적인 그거 영향이 많이 받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할 때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내 나름대로 작품을 할 때 그때 박내현 씨라고 있었어요. 김기창 씨 부인으로 박내현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도록을 처음 보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종이가 뚫어질 도록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박내현 씨를 봐도 아, 그 당시 참 멋있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한국의 여성으로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현모양처 그런 거 좋아해요. 전 지혜로운 어머니 지금도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그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역할 있죠. 집안에서의 역할 아이들의 어머니 또 남편의 처 그런 거를 완벽하게 잘하고 그러고 나서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이래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